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계약 중간에 조금 해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정보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뀐다 이런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자, 임대인이 이렇게 변경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부터 또 자세히 이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임대차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대요.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내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요, 내가 집을 샀는데 현재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을 때 그 임차인하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가지시는 고민들이 있겠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계약 기간 중입니다. 계약기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번이 모든 주택이라고 그랬고, 2번이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라고 그랬고, 3번이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의 경우에는요, 주인이 바뀌었어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그 전에 했던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의 경우에도요, 그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었던 계약의 권리를요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민법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계약에 의거하고, 그리고 주인이 바뀌게 되면 임대차는 의미 없이, 그리고 세입자는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2015년도에 바뀐 건데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고 해서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자동 승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바뀌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은,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계약 기간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승계를 받는 것이고요, 임대인은 그것을 그대로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퇴거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같은 경우,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대인한테는 그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만기 전에 계약 해지 시의 중개보수, 이 얘기는 사실 우스갯얘기로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던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계약을 2년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최소 임차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2년 동안 살기로 임차인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기간이죠. 이 지켜야 되는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뺏어나가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임차인은 동네 중개업소에다가 내가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있는데 급하게 나가게 됐으니까 집을 좀 빼주세요라고 의뢰를 하게 되고, 중개업소에서는 제3의 사람, 임차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A와 B의 임대차 관계는 없어지고 A와 C의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집주인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에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중개 수수료를 얘기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는 과연 누가 내야 되는 것이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임대 기간까지 다 살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안함과 기책 사유로 인해서 원래 살고 있던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요, B는 임대 중개 보수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의 당사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임대인이나 새로 들어오는 C,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는 것이지 중간에 나간다라고 해서 B가 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행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A가 내야 되지 않아야 될 중개수수료이기 때문에 B가 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이 특약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1번 모든 주택의 경우에 최소 임차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앉아서 특약사항을 엄청 꼼꼼하게 크게 적은 거예요. 나는 무조건 1년 있다 나가겠습니다. 혹은 임대인은 그래 너는 무조건 1년 있다 나가야 된다. 최소 임차 기간이 2년이라 할지라도 1년 살다가 나가는 것으로 철떡같이 합의를 했어요.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썼습니다. 과연 그랬는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임차인이 저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가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특약이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특약은 배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냥 쌍방간에 쓴 여러 가지 특약 사항들은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약 배제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약관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약관 규제는 뭐냐면 A라고 하는 특정의 계약 임대인이 있고 B라고 하는 임차인 혹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또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일방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피스텔 계약을 한다든가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 분양 계약을 받을 때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것은 수분양자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좀 안 좋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법에 걸리게 됩니다. 훗날 계약의 무효까지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약관 규제법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은 약관 규제법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계약을 2년을 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얼마를 내기로 했는데 2년 동안 계약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주인은 세입자한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있습니다. 계약을 2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1년이 밖에 안 지났는데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올려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올려주는 임차인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장사를 계속해야 되는 임차인 또 권리금을 많이 줘서 어떻게든 주인한테 쫓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요. 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 바뀌면서 연 9% 인상에서 5% 인상으로 내린 것도요. 바로 그런 개념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계약을 2년을 했어도 1년에 한 번씩 임대인은 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임차인이 안 올려주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붙었다. 어떻게 2년을 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올려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임차인과 그래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임대인이 소송을 붙으면 결국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주변 임대료의 형평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조정을 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이것은 세를 내려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인이 세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년 안에도 2년을 했을 때 1년 안에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약 기간 중에도 1년에 5% 정도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번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살고 있는데 만료가 돼가지고 보증금을 뺏어 나가야 되는데 주인 어른이 보증금을 임대인이 빼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임차인과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 없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했던 그러한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은요, 바로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권자가 아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가 경매 신청을 해서 빼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돈을 빼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없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증금도 안 받았는데 나가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 주택의 등기상에 나의 보증금 찾아갈 권리를 표시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요, 내가 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빙 서류를 내게 되면은 법원에서 그 집의 등기부 등본상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 줍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이제 세입자는 거기서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집이 매매가 됐을 때 임대인은 그것을 등기상으로 전 임차인한테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요, 임대 보증금을 지키는데 크게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계약 중에요,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월세를 바꿔달랍니다. 계약 기간 중인데, 혹은 내가 전세 보증금이 1억에 5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좀 내리고 월세를 좀 올려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 중에는요, 임차인이 거부권이 있습니다. 나 못하겠다. 계약 중이니까 안 된다라고 거부권이 있고요. 그런데 갱신시가 있어요. 갱신시. 계약이 갱신이 되었을 때, 그때는요, 뭐 계약갱신 청구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구권이 있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2번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근데 청구권이 없는 민법으로 봐야 되는 것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바꿔달라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때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율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 12%를 기준으로 놓고, 연 12%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요,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시중의 기준금리의 4배, 4.5배 정도.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낮은 금리를 상한선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2%다라고 하면은 4.5배면은 9%가 되겠죠. 그런데 기준이 12%가 있다고 그랬죠. 9%와 12% 중에 낮은 게 바로 9%죠.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전환율을 가지고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연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인이 이게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단 말이죠. 그리고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가나 주택이나 마찬가지지만 2번 이상 혹은 3번 이상 월세를 밀리게 되면은요, 명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월세를 못 받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못 받았는데 연체, 예전에 과거에 못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연체한 사실이 있느냐, 혹은 지금도 연체 중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2번 이상의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요,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2기 이상 안 밀렸어요. 과거에 밀린 것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명도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눠두시고요. 다만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 권리가 없어집니다. 계약 갱신 청구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아직 얘기를 못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임대차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늘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